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요미우리와 야쿠르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류전 승률 5할을 맞추는데 실패한 요미우리 자이언츠는 토고 쇼세이가 시즌 7승 도전에 나섭니다. 14일 니포넴 원정에서 2실점 완투승을 거둔 토고는 교류전에서도 에이스의 투구를 꾸준히 이어간 바 있습니다. 5월 10일 야쿠르트 원정에서 7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홈에서의 호투 역시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교류전에서 기복이 대단히 심한 모습을 보여준 요미우리의 타선은 홈런은 잘 때려내는데 그 외에 공격이 안 되는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 바 있습니다. 최다 병살타를 기록한 팀 타선은 그나마 오카모토 카즈마가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게 다행일 것입니다. 이내 전술로 때우고 있는 불펜은 확실한 마무리에 정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류전을 센트럴 2위로 마무리 지은 야쿠르트 스왈로즈는 요시무라 코지로가 시즌 5승에 도전합니다. 11일 소프트뱅크 원정에서 6이닝 4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요시무라에게 교류전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5월 1일 요미우리 상대로 원정에서 7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두었다는 건 기대를 걸게 하는 부분입니다. 교류전 후반 좋은 모습을 보여준 야쿠르트의 타선은 무라카미 무네타카의 부활이 가장 큰 소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타율은 낮지만 한 방이 있는 야구는 리그전에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안정화된 불펜은 이제 기대를 걸어볼 여지가 많은 편입니다. 토고와 요시무라 모두 쾌투를 기대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투수들입니다. 중반까지 상당한 투수전이 전개가 될 듯합니다. 하지만 최근 요미우리는 후반 경기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편이고 홈에선 불펜이 나름대로 제 몫을 하고 있다는 게 큽니다. 요미우리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주니치와 히로시마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교류전을 10위로 마무리한 주니치 드래곤즈는 타카하시 히로토가 시즌 4승 도전에 나섭니다. 11일 니포넴 원정에서 7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타카하시는 교류전에서도 흔들림 없는 투구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히로시마 상대로 4월 28일 홈에서 7이닝 무실점 호투를 해냈다는 점도 기대를 걸게 하는 부분입니다. 교류전 후반에 급격하게 화력이 떨어져 버린 주니치의 타선은 리그 11위의 팀 타율이 말해주듯 타격 문제가 끝까지 문제가 되는 중입니다. 특히 최다 삼진의 수모는 팀이 4일의 휴식 기간 동안 연구해봐야 할 주제입니다. 최고의 승리조와 최악의 추격조의 갭을 줄이는 것도 앞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교류전을 센트럴 3위로 마무리 지은 히로시마 토요카프는 토코다 히로키가 시즌 8승에 도전합니다. 11일 세이브 원정에서 8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토코다는 교류전의 부진을 극복했다는 점이 다행스럽습니다. 이번 시즌 주니치 상대 첫 등판인데 작년 주니치 상대 14.2이닝 무실점으로 매우 강하고 돔 구장 투구도 나쁘지 않다는 점에 승부를 걸 수 있습니다. 교류전에서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타격을 보여준 히로시마의 타선은 홈런의 부족이 아쉬움을 남긴 바 있습니다. 특히 원정에서의 장거리포 부족이 리그전에서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확실히 위력적인 승리조가 있습니다. 양 팀의 선발 투수들은 그야말로 쾌투를 기대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투수들입니다. 투수전 양상이 전개가 될 듯합니다. 그렇지만 최근 주니치는 후반 불펜 운용에 아쉬움이 있는 편이고 히로시마는 최고의 승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로시마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한신과 요코하마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요나라 폭투로 신승을 거둔 한신 타이거즈는 니시 유키가 시즌 4승 도전에 나섭니다. 13일 오릭스 원정에서 6안타 완봉승을 거둔 니시는 교류전의 부진을 마지막에 멋지게 극복한 바 있습니다. 4월 4일 디너와 홈 경기에서 5.1이닝 3실점 패배를 당했지만 쿄세라돔이 아닌 코시엔의 니시라면 이야기는 다를 것입니다. 화요일 경기에서 니포넴의 투수진 상대로 10일의 접전 끝에 간신히 2점을 올린 한신의 타선은 교류전 득점 10이라는 비참한 성적표를 들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팀 타율은 센트럴리그 최하위였기 때문에 휴식 기간 동안 확실한 정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나마 불펜이 살아나기 시작한 건 다행입니다. 파죽의 7연승으로 교류전을 마무리 지은 요코하마 디너베이스타즈는 안드레 잭슨 카드로 8연승에 도전합니다. 11일 치바 롯데 원정에서 7이닝 2안타 무실점이라는 시즌 최고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잭슨은 교류전이 거듭될수록 투구 내용이 좋아진 바 있습니다. 금년 한신 상대로 12.1이닝 2실점으로 투구 내용이 좋은 편이라는 점도 기대를 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교류전 원정에서 놀라운 화력을 보여준 디나의 타선은 리그전에서도 원정의 강한 징크스를 이어가느냐가 관건입니다. 와타라이 류키의 복귀는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팀의 불펜은 아마도 이 팀 최대의 약점일 것입니다. 이번 교류전에서 양 팀이 보여준 경기력 차이는 꽤 심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교류전과 리그전은 다르다는 점이 가장 큰 변수일 듯합니다. 물론 디나의 타격은 원정에서 좋은 편이지만 여긴 코시엔이고 코시엔의 니시는 이야기가 다른 투수입니다. 잭슨 역시 원정 투구는 좋은 편이나 후반으로 갈수록 디나의 불펜이 약점이 될 것입니다. 한신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니호넴과 라쿠텐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류전의 마무리가 엉망이 되어버린 니포넴 파이터스는 야마사키 사치야가 시즌 7승 도전에 나섭니다. 14일 요미우리와 홈 경기에서 5이닝 6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야마사키는 교류전 후반기에 투구가 급격하게 나빠진 게 최대의 문제입니다. 라쿠텐 상대로 4월 23일 원정에서 6이닝 2실점 투구를 기록했는데 최근 두 경기 투구 내용이 좋지 않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화요일 경기에서 한신의 투수진 상대로 단 한 점을 올리는데 그친 니포넴의 타선은 교류전을 9위로 마무리하는 망신에 일조하고 말았습니다. 타율 1위의 7승이라는 극과 극의 경기력이 나왔는데 리그전에서 회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교류전에서 심각하게 무너져버린 불펜은 아무래도 비상사태를 걸어야 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교류전 우승을 차지한 라쿠텐 골든 이글스는 하야카와 타카이사가 시즌 5승에 도전합니다. 14일 히로시마와 홈 경기에서 10이닝 무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하야카와는 교류전에서 무서울 정도의 쾌투를 과시한 바 있습니다. 니포넴 상대로 금년 홈에서 8이닝 1실점 호투를 해냈는데 돔구장에서 투구가 흔들리는 문제가 유일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교류전에서 원정보다 홈 경기 타격이 좋았던 라쿠텐의 타선은 리그전에서 원정 타격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4일의 휴식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편입니다. 불펜이 확실히 정립된 건 앞으로의 반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류전에서 라쿠텐은 우승을 차지하면서 기세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교류전과 리그전은 이야기가 다른 게 현실입니다. 홈으로 돌아온 야마사키는 반등이 가능하고 최근에 하야카와는 에이스급 투구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그러나 리그전에서 후반 경기력은 니포넴이 조금 더 나은 편이고 이 점이 결국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니호넴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오릭스와 세이브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류전 마무리가 좋지 않았던 오릭스 버팔로스는 앤더슨 에스피노자가 시즌 6승 도전에 나섭니다. 12일 한신과 홈 경기에서 6.2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에스피노자는 교류전에서 다시 페이스를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이브 상대로 4월 24일 홈에서 7이닝 무실점 이후 첫 등판이라는 점 역시 에스피노자에게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교류전에서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타격을 보여준 오릭스의 타선은 니시카와 료마의 부활이 가장 큰 소득일 것입니다. 그러나 4개의 홈런은 이 팀에 있어서 모리 토모야의 가치를 새삼 느끼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최종전에서 2점 차를 날려버린 안드레스 마차도의 투구는 앞으로 불펜 운용의 고민을 안길 것입니다. 투타의 부진으로 2년 연속 교류전 최하위를 기록한 세이브 라이온즈는 이마이 타치야가 시즌 4승에 도전합니다. 11일 히로시마와 홈 경기에서 7이닝 2실점의 투구로 아쉬운 패배를 당한 이마이는 교류전 1차전을 제외한 나머지 경기의 투구는 여전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이번 시즌 오릭스 상대 첫 등판인데 작년 유독 오릭스 원정에서 부진했다는 문제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교류전에서 유일한 1할 때 팀 타율을 기록한 세이브의 타선은 그야말로 믿을 타자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일의 휴식 기간 동안 얼마나 바뀌었느냐가 관건입니다. 믿을 투수 없는 불펜 역시 좋지 않기는 매한가지일 듯합니다. 에스피노자는 그 투구 특성상 자주 볼수록 불리한 투수입니다. 세이브와 2달 만에 다시 만났다는 건 에스피노자에게 있어서 유리한 부분입니다. 금년 이마이가 팀의 우원 에이스 역할은 잘 해주고 있지만 최근 제구가 살짝 아쉽고 무엇보다 오릭스 상대로 원정 등판이 좋지 않은 문제는 쉽게 극복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오릭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뱅크와 지바롯데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 교류전 우승을 놓친 소프트뱅크 호크스는 칼 스튜어트 주니어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섭니다. 8일 디너원정에서 6이닝 3안타 무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스튜어트는 치바 롯데 원정만 아니면 야외 경기에 잘 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금년 홈 경기 투구 내용은 예전보다 부진한 편인데 치바 롯데 상대로 워낙 부진한 투수인지라 기대를 걸기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교류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소프트뱅크의 타선은 홈런포의 부재가 조금 아쉬움이 남겨지는 부분입니다. 확실히 운영형 변화고 투수에게 약한 문제는 앞으로 수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불펜이 제 역할을 하는 것도 다행이라면 다행일 것입니다. 승률 4할로 교류전을 마무리한 치바 롯데마린스는 오지마 카즈야가 시즌 5승에 도전합니다. 11일 디너와 홈 경기에서 7이닝 4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오지마에게 있어서 교류전은 그야말로 악몽이었습니다. 이번 시즌 소프트뱅크 상대로 첫 등판인데 키타큐슈 경기라는 건 그나마 다행스러울 수 있습니다. 교류전 막판 홈에서 주니치의 투수진을 완파해버린 치바 롯데의 타선은 4일간의 휴식 기간 동안 페이스가 떨어지지 않길 바라야 합니다. 문제는 이 팀의 원정 타격은 여전히 신뢰를 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도 불펜이 살아나고 있다는 건 앞으로의 기대 부분입니다. 소프트뱅크의 타선은 홈 야간 경기에 강점이 있는 편입니다. 교류전에서 크게 흔들린 오지마 상대로 나름 좋은 승부가 될 듯합니다. 하지만 스튜어트 역시 치바 롯데에게 약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은근히 타격전 가능성이 있는데 양팀의 후반 불펜 운용에 있어선 소프트뱅크가 조금 더 낫고 무엇보다 더 이상 키타큐슈에서 소프트뱅크는 부진하지 않습니다. 소프트뱅크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